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지역의 대표적인 수건 사업이었던 도안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이 사업 추진 16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한밭수목원 70% 크기의 땅에 인공호수와 체험시설, 생태습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전은 물론 세종과 충남의 힐링 공간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호수공원 안에는 책 없는 도서관과 의정체험, 데이터센터 등으로 구성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도 있어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2020 대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반영됐던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생태호수공원이 16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보상과 환경 문제에 발목 잡혀 공전이 계속됐지만 지난 2018년 대전시와 시민단체 등이 민간협의체를 꾸려 인공호수 면적은 줄이고 생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단순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대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낸 민간협치의 성과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913억 원이 투입되는 호수공원에는 2025년 3월까지 한밭수목원의 70%에 해당하는 4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과 15,000여 제곱미터의 녹지 공간이 조성됩니다. 인공호수 면적은 9만 7천여 제곱미터로 32만여 제곱미터인 세종호수공원의 30% 수준으로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대신 생태교육 공간과 출렁다리, 그리고 해변처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강수욕장 등 자연경관이 보존된 시민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해 대전 서남부권뿐 아니라 대전 시민에게 휴식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생태공원 내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의 공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디지털 체험 전시관, 책 없는 디지털 도서관, 국회 데이터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디지털센터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센터는 자연과 문화, 디지털 체험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도서관을 포함한 도시명 복합 문화센터가 될 것입니다. 첫 삽을 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갑천 생태호수공원이 환경과 첨단 디지털이 어우러진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3,967명으로 전날보다 4천여 명 줄어들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전날보다 2,000명 가까이 감소해 8,093명이 추가 확진됐고 사망자는 12명 늘었습니다. 충남에서도 전날보다 1,000명가량 줄며 13,145명이 신규 확진됐고 1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584명이 됐습니다. 세종도 하루 사이 1,000명 넘게 감소해 신규 확진자는 2,729명을 기록했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지역에서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이 가능 인원이 10명으로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시설 운영 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동네 병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도 양성이 인정됨에 따라 11일부터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운영 중인 신속 항원 검사는 중단되고 고위험군 등에 한해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충남에선 18세 이하 청소년은 누구나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무상버스는 전국 처음인데요. 최근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족도 무료화가 이뤄져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평가입니다. 강진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등교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시내버스에 오릅니다. 버스 요금은 카드 기준 1,180원. 오늘부터 충남의 18세 이하 청소년은 하루 3번까지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게는 하루에 5,000원이 버스비에서 들어가는데 그냥 그 돈을 부모님한테 안 빌려도 되고 일단 내가 직접 충전 안 해도 되니까 뭐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무상 버스 대상인 청소년은 충남에서 오늘 기준 26만 790명. 하루 2번 이용한다고 보면 한 달 4만 7,200원, 1년에 56만 6,400원의 교통비가 절약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말까지 190억 원이 예상되는데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50%씩 부담합니다. 충남에서는 지난 2019년 75세 이상 노인, 2020년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지난해는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무상 버스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저희 지금 부모님도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저희 아이들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지만 이게 모아지면 좀 큰 돈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가게에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해안 도서를 오가는 여객선도 청소년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 복지가 완성됐다며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저비용 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아마 이거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충남의 교통복지의 완결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버스 접근이 어려운 오지의 경우 택시비를 할인해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9분쯤 태안군 모항항 인근 신도 남서방 해상에서 조업 중인 15톤급 어선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태안해경은 경비함정과 해경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보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6명은 같은 선박의 배로 옮겨 타 모항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부여군 규안면에 있는 롯데리조트 5개 고압 변전실에서 작업 중이던 시설관리업체 소속 근로자 62살 A씨가 감전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여 롯데리조트는 근로자 5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세제 완화 기대감으로 줄었던 주택 매도 물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압박과 시장 불확실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호가를 올려 집을 내놓으면서 집값 하락폭은 다시 줄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제가 완화되면 집값은 조정기를 거쳐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도 심리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골자로 한 세제 완화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던 집주인들이 다시 내놓으면서 대선 직후보다 매물이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 압박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대출을 낀 집주인들로선 새 정부의 세제 완화 시행까지 보유에 대한 부담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걷어들였던 건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증가하는 거는 당장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급한 분들은 그냥 다시 매도 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만 기대감이 있을 때 유리한 가격에 처분하자는 심리가 보태지면서 집을 내놔도 호가를 올려서 내놓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 매수세 없는 거래 절벽 속에도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의 집값이 보합 전환했고 하락 지역의 낙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요. 양도세 완화랑 아무래도 조금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워낙에 급한 금매들은 빠졌고. 새 정부가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세 부담을 줄이면 집값은 다주택자 매물 증가, 금리 추가 인상 압박 등으로 일정 기간 하락 또는 약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매수세가 살아나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시장 흐름을 따라 우상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러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하락의 폭이 적어진다든지 혹은 이런 하락의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시장 상황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정책 개편의 과도기를 맞아 세제 완화 기대감과 고점이라는 인식이 교차하면서 매도 심리 혼재, 매수 관망세 속에 당분간 시장은 섣불리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선거구 3번 이상 낙선자의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공천 탈락 위기에 처한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염홍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이후 2010년과 2014년, 2018년 선거에서는 각각 염홍철, 권선택, 허태정 후보에게 내리 패한 바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전국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만 해당되는 기준을 새로 적용하려는 배경을 납득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에 공천 배제 기준의 부당성을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충청권 등 광역과 기초단체장 선거는 2에서 3인 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세부 방안은 달리 정하는 한편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하면 여성과 청년, 중증 장애인에 대해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광역단체장 후보는 4일부터 사흘간 중앙당에서 접수를 받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은 4일부터 8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도당에서 공천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내일 잠실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2022 신한은행 서울 KBO 리그 개막전 경기를 앞두고 오늘 최종 점검을 마쳤는데요. 2년 연속 최하위의 수모를 당한 한화는 지난해보다 내야는 전력이 상승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외야와 마운드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시즌 개막을 맞았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두산과의 잠실 개막전을 앞두고 대전구장에서 최종 점검에 나선 한화 선수단. 개막전 선발로 김민우가 2년 연속 출격하는데 올 시즌 한화는 용병 2명과 윤대경, 상무에서 2군 다승왕 출신 박윤철 등 5명의 선발 투수를 추렸습니다. 2명의 용병은 시범 경기에서 위력투를 보였지만 윤대경과 박윤철은 선발 경험이 적어 의문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범수와 윤호솔, 새얼굴, 김규현 등 풍성한 불펜진이 위안거리입니다. 노시환과 하주석, 정은원이 지키는 내야는 지난해 리빌딩 성공에 이어 올해는 막강한 화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It went very smoothly. Players are prepared, and definitely you can see the upgrade of the players in terms of performance and getting better in the overall game. It was good to see. We're definitely ready to go. 외야는 용병 터크먼과 김태현만 주전으로 확정한 상태지만 수베로 감독은 임종찬과 이원석 등 젊은 외야수들의 성장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해 리빌딩 과정과 스프링 캠프를 거치면서 젊은 유망주들의 기량이 성장해 전력이 보다 단단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목표를 높게 잡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1년 동안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경기를 이기는 게 제일 큰 각오인 것 같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대형 신인 문동주는 가벼운 옆구리 부상으로 서산에서 시즌을 시작해 이달 말쯤 1군 등록이 예상됩니다. 1군에 합류할 신입급 선수는 제구에 기복이 있지만 갈수록 구위가 좋아지고 있는 투수 박준영과 2년차 내야수 정민규입니다. 한화이글스는 올해 외야와 마운드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시즌을 시작하지만 어린 유망주들의 성장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7층 규모의 목조 건축물이 대전에 들어섭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630억 원이 투입되는 산림복지 종합교육센터로 숲 해설가와 유아숲 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 교육시설이며 대전 서구 관저동 부지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건축에 사용되는 목재 1,363제곱미터 중 71%를 국내산으로 투입하며 목재 구조지만 화재에도 2시간, 규모 5.5 지진에도 견디는 안전한 건축물로 국내 목조 건축의 새 장을 열게 됩니다. 본관동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동에는 산림복지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강의실과 체험실, 강당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대덕구청 현 청사부지 매입에 나서면서 대전 연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